계획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계획이 있고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계획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실행에 필요한 계획이 있다. 계획의 빈도에 의하면 방침이나 규칙이나 절차와 같은 것은 상설 계획이라 하고 어느 일정 기간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임시 계획이라고 그래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은 완성이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임시 계획을 한다. 계획은 성격에 따라서 전략적 계획, 전술적 계획, 운영적 계획인데 전략적 계획은 기간이 길은 거고 전술은 중간이고 운영은 기간이 짧아요. 전략적 계획은 주로 최고 경영층에서 한다고 하면 운영적 계획은 하위 경영층에서 하는 거예요. 전략적 계획이 기업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 운영적 계획은 덜 중요한 결정이에요. 덜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의 성격은 전략계획, 전술계획, 운영계획으로 구분한다. 계획을 수립할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조직이 추구하는 행동, 방향, 목표를 설정한다. 근데 목표는 계층성을 갖는다. 아까 그래서 mean and chain이란 말을 씁니다. 요 스펠링이 맞습니까? M-E-A-N-S가 붙는 거 맞을까요? means. mean이라고 하면은 수단이라는 의미가 없고 mean S를 붙여야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 and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목표가 체인, 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기업 목표라는 게 있고 사업 목표, 기능 목표, 개인 목표. 기업 목표는 대개 우리가 코퍼레이트 기업 차원에서 목표니까 기업이 성장 목표, 안정 목표, 성장, 안정, 또 뭐 있겠나요? 방어 이런 거 있어요. 방어. 성장은 뭐냐면 현재 상태에 불만족해서 매출액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판매 지역을 확대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성장 목표예요. 성장 목표. 안정 목표는 현재 상태에 만족해. 그러면 뭐예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거죠. 방어나 수확 목표는 어떤 분야가 해봐야 큰 이익이 안 돼. 그러면 계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 과감하게 철수할 필요가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흑백 TV 만들고 있었어. 근데 흑백 TV 만들어봐야 팔기도 힘들어. 그러면 과감히 뭐예요? 흑백 TV 공장을 문 닫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수확이에요. 수확 목표. 방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몇 가지를 모으는, 믹스하는 게 혼합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목표는요, 사업 전략,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뭘 사업 단위에서, 비즈니스 유닛 단위에서의 목표입니다. 뭐, 기능 목표는 뭐 생산 쪽에서의 목표, 뭐, 재무 쪽에서의 목표, 판매 쪽에서의 목표, 연구개발 쪽의 목표, 이런 기능별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두 번째 우리가 상황 분석하는데 상황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수학 분석이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S, W, O, T를 만들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기업들과 개인도 똑같아, 개인도. 대안의 탐색. 대안 탐색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대안을 선택하는 거, 평가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이 됐으면 이제 실행하는데 예산을 편성, 예산.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하고 마지막에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뭐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의사결정이에요. decision making이에요. 회사에서도 경영자가 해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의사결정이고 여러분도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왜 중요하냐? 경영자의 모든 경영활동에 수반되며 경영 성과를 좌우한다. 의사결정, 경영활동은 바로 의사결정. 이게 H.A.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하겠어요. 의사결정은 그 효과가 모든 조직 구성원한테 영향을 미친다.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는 정보를 수집해서 대안을 평가하고 여기에 정보 수집한다는 얘기는 대안을 열거한다는 거 관련되어 있어요. 대안을 열거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대안을 선택한다.
문제 해결 활동이라고 하는 말이 의사결정보다는 더 큰 범위입니다. 문제 해결 활동은 문제를 define, 정의하고 대안을 열거하고 평가하고 실제로 선택해서 실행하고 또 마지막 평가하는 걸 다 합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 활동이라고 그래요. 선택 활동은 이것만 선택이죠. 순간에 평가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할 때 보세요. 결혼할 때 되면 내가 꼭 그 순간에 아는 남자가 하나는 아니에요. 여자도 남자도 똑같아요. 내가 그 당시에 아는 여자가 하나는 아니에요. 몇 명 알겠죠? 누가 결혼할 거냐? 그렇죠? 누가 결혼을 해요? 정이 많이 들은 사람은 결혼하죠? 이놈의 정이 인생을 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싸가지가 없으면 정을 띄는 게 중요해요. 정을 안 붙이는 게 중요해요. 정을 안 붙이는 방법은 뭐예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여야 돼. 의사결정의 유형입니다.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사결정. 의사결정이 경영에 중요하다. 이 사람은 의사결정 유형을 두 가지, 전형적 의사결정과 비전형적 의사결정을 해서, 전형적 의사결정은 반복적이고 상기적이어서 중하위 싸움, 중층이나 하위층의 경영층들이 하는 의사결정이 전형적이었어요. 영어로 우리가 프로그램, 비전형적은 non-program decision making이라고 해서 비반복적이고 새로운 유형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주로 누가 하느냐? 최고 경영층이 하는 의사결정이에요. 대학이라고 하면 어느 과를 만들 거냐? 어디로 대학 캠퍼스로 옮길 거냐? 어느 대학하고 뭐 할 거냐? 이게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어쩌다 한 번 의사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비반복적 의사결정이고 non-program decision making하고 매일매일 하는 의사결정. 오늘 뭐 사고 내일 뭐 하고 이런 것들은 뭐 늘상 이루어지는 거니 누가 해요? 아래 것들이 하면 돼요. 윗사람이 그거 다 할 필요 없죠? 뭐 오늘 청소 뭐 어디 하는 거 그거 맡기면 돼요. 그렇죠? 예. 안소프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결정의 유형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업무적 의사결정.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최고 경영층이 하는 거.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중간 경영층.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위 경영층. 성격이 어때요? 이거는 매일매일 반복적인 거. 이것은 중간적인 거. 이것은 어쩌다 한 번 비반복적인 거.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 디시전 메이킹, non 프로그램 디시전 메이킹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다? 최고 경영층들이 하는 거다. 환경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업무적 의사결정. 그래서 NSOF의 의사결정 유형이 MIS라고 하는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하는 경영정보 시스템 구축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기본적인 툴입니다. 쿠텐베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의사결정 유형을 세 가지. 되게 세상은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그렇죠? 예.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도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예. 뭐만 있으면 돼요? 실력이 있거나, 그렇죠? 실력이 없으면 성실하거나, 그렇죠? 그것도 없으면 부모 덕을 보거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부모 덕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별거 없죠? 예. 실력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 실력 키우면 되죠? 예. 능력이 탁월하지 못해. 어떻게 하면 살아요? 열심히 살면 돼요. 그렇죠? 성실하게. 근면 성실하면 돼요. 확실성 의사결정은요, 대안이 알려져 있고 대안의 결과가 알려져 있는 게 확실성 의사결정이고, 위험한 의사결정은요, 대안별로 확률이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주어지는 의사결정이 위험한 의사결정이고, 여기 나와 있는 불확실성 의사결정은 대안도 안 알려져 있고 대안의 결과도 안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확률도 모르는 경우예요. 세상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잘못하겠어요? 네, 불확실성 의사결정. 불확실성 의사결정 하에서도 우리 의사결정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할 때 저 남자가 정말 나한테 잘해줄까 안 해줄까 모르지만 불확실하지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리스크,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그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그래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 돼요.
방법은 뭐 있어요?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저 남자가 어떤지 모르겠어. 고등학교에 가서 그 남자 성적표도 떼어보고, 대학교 성적표도 떼보고, 뗄 수 있어, 없어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떼보면 대학교 때 성적이 나쁘다. 그럼 뭐의 표시예요? 아, 성실하지 않구나. 고등학교 성적표 나쁘구나. 능력이 없구나. 거기 써있죠, 하고요. 예? 뭐 하는 거야, 내가? 정보 수집해서 나중에 의사결정을 잘못할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이에요. 불확실성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생겨요. 불확실성에서도 수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 활용하는. 마지막입니다. 의사결정의 유형. 의사결정을 내가 해야 돼요? 아랫사람이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아랫사람이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시시껄껄한 건 누구한테? 아래 것들이. 아래한테 미루는 게 뭐예요? 딜리게이션 우양이에요. 조직의 상위자, 최고경영자가 매일매일 반복적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위자한테 네가 해. 응? 우리 총장님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내가 결제할 테니까 100만 원은 학장이 결제하시오 라고 늘려주면 내가 딜리게이션 우양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양은 하지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양은 가능하지만 책임은 우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양하면 좋은 게 뭐냐? 아랫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사결정 하다 보니까 뭐예요? 경영자 후속, 후계자 양성, 경영자 개발에 도움이 되고 직무 충실화. 우리가 수평적으로 직무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직무 확대, 잡, 인라지먼트라 하고 직무 충실화는 인리치먼트예요. 청소부가 칠판 닦다가 바닥 닦다가 잡초 뽑으면 그것은 직무가 늘은 거에 불과해요. 과업이 늘은 거에 불과해요. 그럼 직무 확대예요. 네가 청소 계획을 세우고 청소에 필요한 도구도 네가 사보고 이런 머리로 하는 일을 맡으면 뭐예요? 그게 직무 충실화예요. 김기훈, 머리로 하는 일을 하고 싶어?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고 싶어? 예, 머리로 때우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있는가 하면 그냥 몸으로만 때우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아까 좀 찔찔이처럼 구구단도 못하고 그렇죠? 글씨도 모르면 찔찔이는 뭘 좋아해요? 몸으로 때우는 일 좋아하는 거예요. 과수원에 가서 과수 따고 잡초 뽑고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과일 한 박스씩 주니까 친구들은 걔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날 그 이야기는 지가 얻어먹었으니까 좋다고 하는 거지 네가 그 인생 살아라 하겠어요? 안 살아요. 본인은 안 살면서 본인은 그런 인생 구구단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그런 인생 안 살고 싶으면서 여러분들한테는 뭐예요? 찔찔이 같은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 나는 문제가 있다. 나는 그 사람이 강연은 서울대 가서 할 강연이지 여기서는 해서는 안 되는 강연이었어. 아까 7시간 자라 그 얘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찔찔이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이야기는 서울대 애들한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대학 와서는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누가 뭐 시켜야 돼요? 긴장감을 불어시키고 경쟁감을 줘야 돼. 야 그렇게 살지 마 열심히 해. 이래야지. 그냥 구구단도 모르고 글도 모르면서 그게 인생이 아름다운 거냐? 친구들한테 동창들한테 과일 박스만 한 박스씩 보내주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건 칭찬하기 위한 자기는 지가 안 살면서. 어제 그런 강연이 끝났을 때 적어도 김유빈이는 일어나서 그 얘기를 했어야 돼. 그러면 교수님은 찔찔이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지금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 양반이 뭐할 거 아니야? 그러면 왜 찔찔이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거라고 미워하느냐? 미워하느냐? 그건 아니라. 네, 끝내겠습니다.